우리의 습성, 이 비교 문화, 습성,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 문화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경쟁에 치여서 행복하게 하루도 살 수 없는 문화잖아요. 여기에서 자문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솔직히.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고 그게 꼭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목숨도 버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버리는 거 보면 심리학적으로 연구에서도 돈이 많다고 최고의 대학을 갔다고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습성, 이 비교 문화, 습성,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 문화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여쭤봐요. 막 말씀을 드려도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실 때 혹시 어머니 누구의 자녀를 비교하는 분이 있으시죠? 물어요. 혹시 뭐 언니의 대학 잘 간 딸이라든가 조카라든가 친한 친구의 아들, 사촌 누구 없으세요? 직장에 누구 부장님 딸 없으세요? 그러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친정엄마이신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 경우도 있고 남편한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나도 이렇게 잘했어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 이렇게 이걸 못 넣는다는 이제 실토를 하세요. 근데 그게 다 결국에는 아이도 괴롭게 만들고 되지도 않고 결과도 없고 나도 계속 아이를 괴롭히는 역할만 하고 결국엔 칭찬도 못 갖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우리 엄마들이 나를 찾고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찾고 우리 아이도 자기의 결정권을 주고 그리고 나의 이 쓸데없는 집착 나의 아픔을 아이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집착 이걸 내려놓으시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드려요. 그 친구의 따님이 좋은 대학 간 것과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잘 간 거는 운도 있고 잘한 거니까 칭찬을 해주고 부럽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절실하게 한참 얘기를 하면 주로는 우시죠. 우시면서 맞아요. 그건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네요. 이제 반성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때라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아이한테는 또 다른 이제 관계 회복이 오고 행복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재밌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 놓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좋은 대학을 갖다 쳐요. 그래도 관계가 너무 대면하고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되지 또 뭘 바라느냐 이런 식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금수저일 수 있는 게 영어를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독서를 또 제가 너무 좋아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또 교수소로 나와서 아이들 공부 곁에서 지켜봤고 그다음에 또 남편에게도 그런 토의를 많이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있으면 분업이 돼야지 다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미리 이럴 때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냥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른 분업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싶은데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이 정도 있어. 근데 이런 걸 해야 돼. 그럼 나는 이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 제가 아이들 막 독서를 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설거지나 다른 가사노동이 남편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해라고 아니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취사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미리 또 판이 안 짜져 있으면 육아 독박을 쓰게 되면서 어머니들이 더 힘드시죠. 근데 또 요즘에는 과열이 더 갈수록 교육이 과열이 되니까 아빠도 가세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이 경쟁적이고 억압적인 공부 분위기를 같이 가면 아이는 주눅이 너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열성이신 분들이 정서까지 고려해서 간다면 더없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 경쟁교육 그대로를 부모님이 합세해서 하시는 경우 아이들의 우울한 상태, 불안도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안쓰럽죠. 그래서
정서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우리끼리 교육 철학을 자꾸 만들면서 부부끼리 그거는 하지 말자. 놓는 영역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누군가랑 내가 엄마 아빠도 계속 경쟁 문화니까 자랑을 하게 되고 비교 문화는 비교가 자연스러우면서 또 자랑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거에서 풀려나질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공부 대충 시켜도 돼 라고 하다가도 결과가 나올 시점에는 아빠가 욕심을 또 더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 행복한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면서 놔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하면서 놔주면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아이들을 만들지는 않지 않느냐. 대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대학에 가면 뭔가 신천지가 있나 보다, 자유가 있나 보다 했지만 그 성실성으로 대학을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취업이라는 관문이 3, 4년 후에 또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필답고사에 공부를 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그다음에 내신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을 잘 듣고 입시를 해서 일찍 24살 되자마자 취업을 한 어머님들이 계신데 좋은 취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려고 새벽까지 일하고 저녁 늦게 이제 주말까지 일하는 걸 보니 자기가 죄를 진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중간에 왜 잠깐 쉬지도 못하게 했을까라고 후회를 하시면서 공부를 잘했던 어머니나 애들이 못했던 어머니나 하시는 말이 교육의 탓을 그때 정신없게 막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관조 멀리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 있다. 이 얘기를 하셨고 이런 걸 알았더라면 그때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 조바심에 의해서 넣었던 많은 것들을 빼고 여행을 많이 하고 좀 많이 놀릴 거 그랬다. 아니면 책을 읽힐 걸 그랬다. 근데 지금 한참 진행 중이신 부모님들한테 그게 안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고 내년이라는 게 보이질 않고 하니까 그 조바심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인생에 대한 책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책을 보시면서 좀 인생 얘기를 하시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게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했더니 좋은 대학은 아이가 갔는데 왜 강의를 엄마가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딱 허를 찔른 맞는 말이에요. 그게 슬픈 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독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찔리는 부분이 원래는 잘된 교육의 선진 교육에서는 아이가 모르던 것을 아이가 경험해서 깨닫고 알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나라 입시에는 빨리에다가 중점을 두고 경쟁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입시를 누가 빨리 정리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를 접목시키냐가 그 대학의 레벨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없는 엄마였고 독서만을 한 사람이었으면 우리 아이는 학교를 별로 못 갔지만 독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또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게 말을 듣고 싶은 이유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 엄마가 주도해야 되는 게 상당히 커요. 저도 거기에 열성 엄마였던 거죠. 형식만 독서로 했다 뿐이지 열정이 학원 다닌 어머니들보다 덜했다고 볼 수 없죠. 오히려 더했지 않을까요? 아닌 길이 나지 않은 것을 내려고 하는 그 열정을. 그래서 그건 부끄러운 면입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있었던 것을 탓해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공교육 안에서 되는 교육에 대한 그 소망? 이런 게 굉장히 크죠.